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면 네. 아무래도 총리 지난번에 사의를 표명한 네.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 문제 네. 그리고 내각 개편, 청와대 네. 개편 이런 수순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총리는 어떤 인물이 좀 돼야 된다고 좀 저는 보십니까? 총리에 대해서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책임 총리를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임 총리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정 능력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고 또 책임 총리로서 정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 분이 책임 총리로서 대통령과 업무를 분담해서 총리가 해야 될 일은 총리가 하는 그런 책임 총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언론에 한번 비춰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분은 있긴 있으신 모양이네. 그 누구나 다 저런 사람이 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글쎄 제가 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내각에 대해서는 예. 일단 정부 조직법, 이번 대책에 대한 이번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 국회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네. 그러고 보면은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까? 국회는 300명이 모여서 이 국사를 논하는 데니까 예. 그 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회의원답게 국회답게 이 정부 조직 또 안전에 관련된 모든 법안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부 조직이 재정비될 거고 네.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나. 그러나 총리는 어차피 지금 정홍원 총리가 사표를 내셨으니까 아마 이제 총리로서 아마 힘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는 금명간에 지명이 네. 되겠죠.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뭐 변화될 부서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해양수산부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고 그 외에도 많은 부서의 알겠습니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KBS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KBS 보도국장이 사임을 네. 하면서 네. 길환영 사장이 네. 보도에 이게- 좀 관여를 했다 이러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또 굉장히 과민해져 있거든요.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인들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보도국장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길영환 사장님 네. 이름이 맞습니다. 네, 길영환 사장이 보도국장을 좀 옹호해 주지 않을까. 길환영. 길환영 네. 네, 사장이 보도국장을 옹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허물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은 정말 윗사람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예.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아마 어쨌든 KBS는 뭐 공영방송이고 네, 네. 저희가 뭐 언론사 내부 문제를 서로 네. 뭐 건드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또 그렇죠. 어쨌든 뭐 이제 수신료, 저는, 네, 수신료를 네. 걷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뭐 다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보도국장을 그 길 사장이 보호를 해줬다든지 옹호를 해주는 네. 그런 것이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던 네. 것에 대해서 이 보도국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 좀 분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잠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서울시장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지금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는 다 끝났고 네. 이제 현장 당원 네. 대의원 투표가 네. 네. 진행되고 아마 한 6시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누가 되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뭐 선거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니 글쎄 저는 근데요 뭐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예. 과찬이시고 전 사실 당내 역학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황식 총리가 계속 박심을 말씀을 하신 그 배후가
정말 당심도 모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사실 당심이 박심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민심의 영향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정몽준 의원이, 차기 대권주자로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예. 지금 뭐 안철수 씨나 문재인 의원보다 높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심이 그쪽에 있는데 당심도 민심을 쫓아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박심은, 설사, 김 총리가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민심을 쫓아서 당심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어쨌든 영향을 주겠죠,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네.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파 정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우파들이 정말 조용히 있는데 아마 우파들이 이게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정말 복지부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나 역시 이제 선거는 선거니까요. 선거는 또 심판이 아니고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용서를 빌어라, 무슨 사과를 해라 그러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말하자면은 세월호 참사의 총책임자, 최고 책임자로 밀고 나가면서 심판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선거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심판은 과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 특히 이제 한국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 계획이 4.16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누가 가장 잘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성공리에 이슈화 시킬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의 프리미엄도, 네.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빠지고는 있다지만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네. 특히 지금 이제 보수 우파들이 어떤 점에서는 보수 우파가 대통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수 우파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가 예측할 수 없겠죠.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